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상승 마감하면서 3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추세 전환 가능성, 단기로라도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흐름을 오늘도 역시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미국 시장이 세계 시장에 잣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미국 증시, 이건 조정이에요. 그 전날 급등했었던, 목요일날 급등했었던 부분을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보인 거고, 다시 또 제자리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요. 이렇게 양바닥, 쌍바닥에서 급등이 두 번 나온 여기에서 빠지는 걸 그렇게 못 봤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바닥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장중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이 또 1% 넘게 상승하는 흐름이 도움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연이어서 나타난 것이 환율의 하락이겠죠. 이 고점에서 지수는 한번 올라갔고요. 다시 고점에서 밀리면서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바닥 탈피 국면이라는 것이 여전히 하나의 힌트, 또 하나의 힌트가 나타나면서 추세 전환 가능성 여전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영국에 문제가 있었죠. 영국의 감세한 철회, 이것이 화두가 되면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돌았었던 얘기라 그랬었죠. 그것이 미국 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은행주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한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중 변동성도 있었어요.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금 급등 출발 이후 보합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에서 놓고 보면은 잠자리형 흐름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이거는 추세 진행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에서 여전히 외국인 장중에는 매도 흐름이었는데 다시 매수로 들어서면서 거래소에서는 계속 매수 주체로 나서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옵션은 오랜만에 약간 이익 실현하는 관점, 이걸 또 하방 포지션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코스피 지수는 기본적으로요,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어제 이 부분을 힌트로 잡아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에 횡보 구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 그 부분이 오늘이 바로 이날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그렇다면 바닥 탈피 국면에서 단기로라도 소위 미니 랠리라고 하죠. 세이프티 랠리라고 하는 단기간에 지금 지난 7월달 같은 경우 한 달 반 정도의 상승세가 있으면서 태양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한화솔루션은 한 70에서 80% 급등을 했죠. 그 조그만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20% 급등하는 주도주가 형성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과연 주도주가 뭘까? 여러분들 앞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시황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오늘 그러면은 시장 전반의 주도주 흐름은 과연 어디였을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주도주 맞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는 첫 번째 종목, 태양광에서도 하나솔루션이고요. 풍력에서도 CS 윈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자력이 조금 미진하긴 한데요. 오늘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틀 동안에 10%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뭐 하나의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 갈등,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상승의 원동력이 됐었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것이 보고서 형태로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때 한번 급등을 했는데 이거 120% 넘는 급등이었죠. 그만큼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 4.5% 상승했는데 탄력은 앞으로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폴리실리콘 문제가 가장 크죠. 그러므로 인해서 OCI가 그동안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정 상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주가 조정도 길었는데요. 오늘 다시 올라서면서 태양광 주도주에 합류하는 흐름이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이슈가 있죠. 유럽 에너지 부족 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에너지 문제 겨울에 얼어 죽고 여름에 쪄 죽겠구나.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 전반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된다라고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CS 윈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역시 오늘 풍력 관련주죠. 세계 1위 기업입니다. 2.4% 상승하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요건 충분히 나오고요. 대장주니까 보실만 하고요. 다만 원자력 관련주에서는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우디에서 하나 이제 건설주 어저께 하락한 이유도 바로 이건데요. 사우디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중국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면서 밀렸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바닥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원전 관련주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었던 종목 카카오 삼형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는 2% 넘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6% 이상, 카카오뱅크 3.6% 이상 상승했는데요. 카카오톡 이거 불통이 되면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그런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크게 보면은 정부 규제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너네 투자해. 투자를 안 하고 한 군데 다른 데처럼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군데 이렇게 예비로 해둬야지 압력이 들어오는 상태고 모럴 해저드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위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 단기로라는 부분에서는 카카오 보면은 이 거래량이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신저가에서 나타난 이 거래량 악재로 인한 매물 소화 흐름이 나와서 단기로 한번 조금 더 올라갈 여력 갖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의 세 종목입니다. 새로운 이슈, 각자적인 이슈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 이들 종목에 대해서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좀 아프더라도요. 좀 더 기다리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기에서 매도는 좀 기다리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안타까운 종목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위메이드 17%, 장중에는 25%까지 급등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어요. 게임주에서요. 여기에다가 NC소프트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크래프톤 5%, 카카오 게임즈
4.8% 상승하면서 게임주 전반으로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거든요. 26%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덱스터, 맥스트 고점에선 밀렸죠. 예,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미국에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에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20%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로블록스가 20% 급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내용이 문제예요. 9월 월간 활성 이용자, 그러니까 9월 동안 실질적으로 이용한 회원들 그냥 있는 거 말고 이용한 그 이용자 9월 한 달 동안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로블록스가 20% 급등을 했어요. 야, 이거 근데 게임 같은 경우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같은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위메이드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NC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맥스트 등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많이 하락도 했고요. 이제 바닥 탈피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볼 수 있는 종목 대형주 중에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하는 요건이 됐었는데요. 현대모비스에서 이슈가 나왔죠. 벤츠 전기차에 모듈을 공급한다. 벤츠 전기차에 모듈을 공급하는데 이거 대규모 수주입니다. 뭐 액수는 솔직히 지금 표면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가 증권가에 지금 나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4.6% 상승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뭐 현대 위아도 같은 맥락에 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화신 7% 상승, 그리고 만도 5%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보면은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기준으로 보는데 좀 아쉽죠. 이렇게 급등하고 다시 줄줄줄줄 한 달 동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 성격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턴할 가능성, 위로 더 올라갈 여유가 있어 보이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시젠, 수젠텍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진단키트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락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난 7월 달에 확진자 수 재확진 하면서 급등을 한번 했다가 시젠도 같은 때죠. 급등을 했다가 미끄러져 내립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급증한다라는 이슈가 오늘 아침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독감도 또 유행이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마스크를 계속 썼었는데 올해는 마스크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죠. 그러면 조금 더 독감이라든가 코로나 환자 수가 더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 수에 진단키트 관련주인 이 시젠, 뭐 대표주인 시젠이고요. 그리고 좀 가볍게 움직이는 수젠텍인데 이 종목들 이제 겨울 다가오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슈화가 되면서 올라갈 여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도 역시 관심권에 이제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앞서
여러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바닥권 탈피 국면이고 지난 7월 달의 상승 흐름 그리고 주도주 흐름 단에서는 급등 흐름도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동안 힘들었더라도 이제 조금 웃을 날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